얘를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던 거 멈추시고 화면 보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보시고, 이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뚝딱 해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치기에 급급하시면 안 돼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고치고 갈게요. 제가 어제 제 수업 내용 중에서 이 RQ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이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 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얘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거 need login interceptor에서 보여주려고, 알림창 하나 띄운 다음에 이 메서드 끝내버리려고. 얘가 필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컨트롤러마다 다 체크할 필요 없이 얘가 컨트롤러 앞단에서 먼저 체크해주고 컨트롤러로 넘길 거기 때문에 앞단에서 먼저 체크할 수 있는 가드를 하나 만든 거잖아요. 로그인도 안 했는데 글쓰기를 하겠다고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에서 그걸 판단하고 빠꾸시키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까지 도달하기도 전에 그 앞단, 컨트롤러 앞단에서 인터셉터가 요청을 빨아들이고 다시 너 로그인하고 와 라고 리턴 시키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화면에 보여주려고 스크립트 문법으로 화면에 얼러트 띄우고 보여주기 위해 얘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오늘 가르쳐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이미 비슷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 유틸리티에 JS 히스토리 백이 있어요. 그죠? 얘나 결국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얘가 하고 있는 거, 이거 스크립트 문법 쓰겠다. 근데 이거 empty 널 검증하는 거고, 이게 아니면 보여주겠다. 그죠? 여기서 똑같은 거 한 거잖아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지금 넘겨받는 값, 치환되는 값, MSG 메시지에 있는 값 받아와서 이 변수에 넣었는데 얘가 길이가 0보다 크면 이거 보여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 백 똑같네요. 스크립트 이제 끝났고 똑같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중복을 지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얘를 쓸 수는 없어요. need login interceptor에서 이 JS history back이라고 하는 유틸리티에 있는 이 메서드를 쓸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자리에 유틸리티에 있는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유틸리티에 있는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리턴 때문에 그래요. 리턴 때문에. 얘는 지금 유틸리티에 있는 애는요, 이걸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얘는 이걸 리턴을 해줘요. 그럼 얘가 유틸리티 F로 묶여있으니까 결국 이만큼의 구문을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요 안에 바깥에서 넘겨받아온 메시지가 채워진 형태로 이만큼의 구문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리턴이에요. 리턴. 여기에 남아요.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 문자가 그냥 이 자리에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눈으로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마카로스테 8684 리스트로 가보고, 현재 안 나오니까 로그인부터 해야겠네요. 저걸 확인하려면. 아니다, 로그인을 할 게 아니잖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죠. 두 애들을 하겠다. 이거 지금 로그인도 안 된 상태에서 글쓰기 하겠다라고 명령한 거죠. 요청 보낸 거잖아요. 안 나와요.
지금 전에 있던 코드랑 지금 현재랑 바뀐 게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터셉터가 체크해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를 뱉어줘야 되는데, 자, 다시 원상복귀 시켰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나오죠 얘는. 그러니까 리턴의 차이예요. 얘가 유틸리티에서 얘가 리턴해주는 건 이 문자열입니다. 스크립트 코드가 짜여져 있는데 이 코드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자리에 그냥 문자열이 남아요.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얘 원래대로 돌리니까 나왔죠. 얘는 들어갔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리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남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당장 여기서 원래 있던 거라고 해도 얘를 당장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해줄게요. 이 안에 들어있는 프린트 ln에 우리가 문법 써준 이거, 스크립트 문법 써준 이거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죠. RESP에 get writer append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응답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있는 거 쓰면 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프린트 이 안에 utility .js history back msg 이러면 이 프린트 함수가 실행되면은 얘가 된다는 거잖아요. 얘가 될 때 이 안에서 얘가 하고 있는 게 바깥에서 가져온 인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있는 이만큼을 RESP한테 get writer, 그러니까 응답할 건데 난 페이지를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페이지 내용에 대한 append 추가, 그거를 인자로 하고 있죠. 받아온 매개변수로. 그러니까 이 프린트 함수가 실행될 때 요 안에 있는 이만큼이 인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런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이거였죠. 이만큼의 스크립트 문자열. 그럼 얘를 이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프린터 안에. 그럼 여기서 이제 append 해서 응답 화면으로 나올 거니까 가능하겠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고 뭐야, 잘 되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얘가 필요가 없어졌네요. 얘는 그 스크립트 줄 써내려갈 때 줄 바꿈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줬던 건데 얘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지우면 돼요. 이렇게 코드를 써내려가면서도 하다가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지워 나가고, 만들었던 거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요거 먼저 지금 손을 좀 봤고요. 사실 얘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용이 중복되는 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 밟힌 김에 하나 지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단 얘만 띄워놓고 해보죠.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로그인 폼을 만들 거고, 그 로그인 폼을 보여줄 수 있는 메서드가 필요하니까 저는 그냥 이거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두 로그인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위에다 보여주죠.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로그인으로 바꿀 겁니다. 이름을 show 로그인으로 하죠. show 로그인.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애니까. 얘는 페이지 보여주는 애이기 때문에 리스폰스 바디는 없어야겠죠. JSP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리턴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해왔던 방식 활용해서 이런 거 디테일 같은 거 JSP한테 넘기려면 이거 리턴 타입 스트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문자열로 넘겨주는 거니까.
근데 얘가 그 경로 따라서 결국 JSP를 찾아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똑같이 해준 거예요. 로그인, 두 로그인 복사해서 이름 바꿔준 거고, 요청 이름도 바뀌어야겠죠. 두 로그인으로 똑같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바꿔준 거고, 얘도 이름 상황에 맞게 좀 바꿔준 거고, 그리고 리턴 타입 바꿨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한 거 넣어줘야 되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얘가 해야 될 일은, 쇼 로그인 얘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사용자한테 이 요청이 들어오면 로그인 페이지로 돌려보내면 돼요. 로그인 할 수 있는 그 화면으로 그냥 띄워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메서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게 다예요.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면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이런 거 필요 없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페이지 보여주고 역할이 끝이니까. 실제로 로그인의 기능이 수행되는 건 두 로그인이잖아요. 얘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그냥 화면, 이 요청 들어왔어? 오케이, 그럼 너 로그인 화면으로 보내줄게. 이거면 끝이에요. 얘는. 자, 그러면 보내는 거 만들었으니까 이제 필요하겠죠.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라고 폴더 하나 만들죠. 여기에 멤버 그리고 로그인 JSP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디테일.jsp 복사해서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로 만들어도 돼요. 로그인 만들었던 거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 이름 바꿔서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디테일 페이지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될 거. 멤버 로그인 페이지 타이틀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면 아티클 디테일로 나올 거니까요. 화면에 바꿔주는 거고.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 얘 달아놨나? 달아놨네요. 헤드 여기에 로그인 버튼에 어디로 가라 라고 우리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 로그인이라는 얘를 클릭을 하면, A 태그를 클릭을 하면 이 경로로 실행이 되라 라고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 요청으로 빨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 리턴해 주는 걸로 만들었으니 얘가 나오는 거고, 그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디테일 페이지 똑같이 가져왔는데 이것만 바꿨으니까. 멤버 로그인 로그인 페이지인 거죠. 이제 멤버를 좀 뺄까요? 로그인 페이지라고 할까요? 그냥 이게 더 깔끔하겠네. 그럼 이제 여기 바꿔주면 되겠네요. 디테일처럼 이런 거 다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두 개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아니다, 세 개를 남기고 지울게요. 왜냐면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비밀번호, 그리고 얘는 일단 이렇게 로그인 버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따가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수정 삭제 불필요하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수정 삭제가 나타날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쵸? 애초에 이거는 권한 체크가 된 이후에 그 버튼이 나타나게 될 건데, 로그인 페이지를 들어왔다라는 건 로그 아웃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으니 있어도 안 나오겠지만 불필요한 건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런 거 이제 값에 대한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게끔 해줘야 되니까 인풋 태그 하나 달아주고요. 타입은 텍스트, 네임, 로그인 아이디겠죠. 이 네임은 중요한 요소였어요. 얘가 폼으로 전송이 될 때 이 네임 값으로 컨트롤러가 파라미터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네임을 만약에 이 아이디 입력받는 이 인풋 자리에다가 로그인 패스워드라는 네임을 달아주게 되면 여기 인풋에 입력된 데이터는 컨트롤러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름 따라서 가는 거니까 네임은 꼭 맞춰서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내가 하고 싶은 이름 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 인풋 태그 이런 거 있었죠? 플레이스홀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썼을 때 빈칸에 나오고 있던 그런 거잖아요. 일단 뭐 얘는 요 정도만 하고, 그리고 이거 그냥 복사해서 비밀번호 쪽, 비밀번호도 똑같이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로그인 패스워드겠죠. 타입은 텍스트. 이거 요 안에 패스워드 이거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 일단 텍스트로 해놓을게요. 나중에 바꾸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일단 테스트 할 때는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게 테스트하기 편하니까. 그러고서 다시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면 인풋창 나왔죠. 얘가 너무 작으니까 얘를 좀 키워줍시다. 클래스 테일윈드 치트시트에 w풀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그 부모 너비까지 그냥 풀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w풀. 이게 좀 더, 이게 너무 긴 것도 별로긴 한데 좀 줄일까? 얘가 84? 84가 없나 보네요. 기본값으로 간 거 보니까 이게 넘버가 다 있진 않아요. 텔윈디 시트 W 84가 아니라 80이 있네. 80, 96 이거 두 개 한번 테스트 해보죠. 80 이 정도? 96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여러분 취향 따라 그냥 해주시면 돼요. 96 정도로 합시다. 툴은 너무 끝까지 늘어나서 너무 크니까 이 정도만. 넓어도 이 정도, 작아도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에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얘 보내줘야 되죠. 이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입력 받고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전송이 돼야 되죠. 우리 전송하려면 뭐 필요해요? 폼 태그 필요한 거고, 폼 태그의 액션 그리고 메서드 포스트 이런 거 다 해봤던 거죠. 얘를 그냥 바꾸면 우리가 만든 CSS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만 우리가 만든 거니까 얘를 이렇게 할까요? 폼 태그를 만들어서 이 div까지 그냥 묶어 버립시다. 여기까지. 그리고 얘는 액션. 이 밑에 버튼이 이제 만들 건데, 버튼을 전송을 눌렀을 때 얘가 수행돼야 될 일을 액션에 적어주는 거니까, 얘는 두 로그인을 실제로 실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두 로그인 실행해라. 여기에
다른 경로를 안 잡아줘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브라우저에 지금 이 두 로그인만 쓰게 되면은 버튼 눌렀을 때 여기가 두 로그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했다, 이거 한 칸 전으로 나가는 거였죠. 경로상에서 지금 여기가 원래의 상태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로그인 마지막에 있는 앱 전으로 돌아가요. 여기로 가요. 그리고 얘를 아티클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로그인을 입력해 주겠다라고 한 건데, 뭐 여기 멤버 들어가는 거 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에 멤버가 들어갔대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 멤버였는데, 얘는 이미 USR 멤버의 로그인이잖아요. 그럼 여기 끝에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로그인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액션이 실행될 때 메서드, 얘는 포스트. 여기는 뭐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실행하는데 똑같은데 약간 취향이에요, 취향. 얘가 실행될 때 포스트 방식으로 두 로그인을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은 이 폼이 전달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주는 거고, 포스트 방식이면 여기에 쿼리 스트링이 안 남겠죠. 안 남는데 컨트롤러한테는 파라미터로 다 들어갈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폼 태그 만들었고, 그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버튼 만들어줘야 되죠. 여기에 버튼 로그인.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 실행시켜 보면은 여기 칸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로그인 버튼이 굳이 칸이 두 칸이 필요가 없죠. 이거 테이블 태그 안에서 셀 병합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쉬워요. 지금 우리가 합치고 싶은 셀이 얘랑 얘죠. 그럼 얘는 컬럼이에요, 로우예요? 자, 이거 헷갈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로우는 열이고요, 컬럼은 행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합쳐줘야 되는 셀이 가로예요, 세로예요? 가로죠. 가로로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셀이 합쳐져야 되죠. 그럼 얘는 콜스판이에요. 이건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개 합치겠대요. 그럼 얘는 세로죠. 얘는 로우스판이에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세로를 병합할 때랑 가로를 병합할 때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속성값이 달라요. 콜스판과 로우스판. 그래서 얘를 한번 합쳐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TD에 콜스판이라는 속성을 넣어주고 2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합쳐졌죠?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로우스판을 써야 되는지 콜스판을 써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콜스판이었잖아요. 이렇게 가로 합칠 거였으니까. 그럼 이러면 콜스판 쓰면 되는데, 자, 내가 합치기를 원하는 태그의 시작점에다가 얘를 써주고요, 내가 몇 칸을 합칠 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위에 있던 위에 있던 TH를 하나 지웠잖아요. 그럼 이제 이 TR 안에는 TD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콜스판을 안 썼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 TR, 이 공간 안에는 TD 나눠진 컬럼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테이블이 좀 깨졌잖아요. 이럴 때 이제 콜스판을 넣어서 그 두 개의 셀을 합치겠다 라고 처리하면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만약에 제가 얘랑 얘를 합쳐 볼게요. 이 세로 합치는 거,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합치기를 원하는 그 해당 셀의 태그에다가 로우스판, 얘는 지금 세로니까 두 칸 합치겠다 라고 하고요, 얘를 살려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th가 이 밑에 있는 자리에 th 자리까지 얘가 먹어야 되니까 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붙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만약에 얘가 살아있다, 난리 났죠. 이제 얘는 두 칸을 먹어야 되는 애인데 얘가 두 칸을 먹어버리니까 밀려버린 거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 사용할 때 이제 콜스판과 로우스판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엑셀로 표 만들듯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인 버튼 가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깔끔해진 거죠. 두 칸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낫잖아요, 보기가. 자, 그리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버튼에 안에 속성 같은 거 넣어준 거 없죠? 버튼 태그 안에 뭐 타입이 버튼이고 뭐 서브밋이고 이런 거 넣어준 적 없죠? 폼 안에 들어있는 버튼은요, 기본 디폴트로 타입이 서브밋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적어주잖아요? 그럼 얘 보내요. 여기다가 입력하고 보내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나오죠. 다시 테스트 1 했다. 이거 존재하는 아이디잖아요? 이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폼 안에 있는 버튼은 기본으로 타입이 서브밋이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내가 버튼을 만드는데 전송용 버튼이 아니라 진짜 그냥 뭔가 다른 이벤트를 주기 위한 버튼이에요. 그럼 타입을 꼭 명시를 해야 돼요. 버튼이라고. 이거 안 하면 이 버튼 눌렀을 때 전송해 버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폼 안에서 만들어진 버튼에 국한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얘 한번 빼볼까요? 얘 잠깐 빼보고, 얘는 그냥 가네. 이게 이 버튼이 얘를 보내버릴 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서 막 완전히 막혔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도 이런 걸 잘 모르고 버튼 막 만들다가 그냥 날아간 적이 있어요. 얘가 자꾸 얘를 누르는데 저는 분명 히스토리백 이런 거 넣어놨는데 자꾸 폼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송용 버튼이다 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송용 버튼이 아니면 이거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취향이긴 한데, 버튼과 인풋은 다르지만 인풋을 버튼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얘를 만약에 버튼으로 안 만들고 인풋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타입에 서브밋을 넣어주면 돼요. 이 인풋은 전송용 인풋이다 이렇게 해주면 공간이 안 열려요. 제출로 그냥 디폴트가 제출이에요. 얘는 왜? 타입이 서브밋이니까 보내버리는 애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한테 우리 뭐 값 넣어준 게 없단 말이에요. 인풋은 원래 열려있죠. 텍스트면 공간이 열려있는데 얘는 아니죠. 근데 얘 이 제출이라는 글자를 바꾸고 싶다. 여기에 value 넣어서 로그인 이런 거 넣어주면 이 글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얘가 닫는 태그가 따로 없잖아요. 그냥 셀프 클로즈드 태그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값을 넣으려면 요 value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넣어줘야 돼요. 버튼 같은 거는 열리는 게 있고 닫히는 게 있으니까 이 사이에 텍스트 넣으면 얘가 그 안에 문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풋은 좀 다르죠. 사용법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취향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얘랑 버튼이랑 많이 혼용되어서 사용이 돼요. 서브밋을 할 때. 근데 얘는 무조건 서브밋이라는 타입을 적어줘야만 전송용 버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버튼만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폼 로그인 폼 제작 끝났고, 로그인 처리, 일단 로그인 처리도 되잖아요. 확인해볼까요? 여기 테스트 1 테스트 1 제대로 됐죠. 로그인하면 환영합니다 나오네요. 그리고 얘가 잘 물고 있는지도 봐야 되니까 리스트에서 유저 1 거 텍스트 이거 들어가면 수정 삭제 나오네요. 그럼 이제 권한도 잘 물고 있는 거고, 로그인도 실제로 잘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로그인 다 했는데
로그인하러 또 갈 수 있네요. 심지어 로그인이 되진 않지만, 이건 막혀 있지만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까지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폼 구현했고 로그인 처리가 되는 것까지 했는데, 얘를 이제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맞춰가면서 손을 보도록 합시다. 그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지금 한 거는 커밋해 드릴 거고요. 1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